도주하다 실족사 이거는 100%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요. 미국에도 민감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했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저는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도 이철규 씨 이름을 검색하니까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타살, 자살, 수용 중 익사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하였으나 그 상황적인 맥락이 다 부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주 경로 자체가 그 검문 한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실족이 됐다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유류품 문제인데요. 발견된 시점이 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바를 입고 갔는데 왜 잠바를 안 입은 채 발견됐냐?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잠바를 찾았다라고 나오고, 내가 이철규 씨한테 20만 원을 줬던 게 있는데 왜 주머니에서 20만 원이 나오지 않냐? 하면은 또 그 다음날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20만 원짜리 돈 뭉치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또 뽀송뽀송하게 말라져 있는 상태로 또 제시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의 생일 잔치에 가려던 사람이 왜 나무 도장을 갖고 있고 수배를 받던 사람이 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냐, 유류품과 그 분이 신고 계셨던 복장 같은 것들이 뭔가 다른 상황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1년과 2004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 의문사 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 북부서 경찰 5명이 현장에서 이철규 씨를 놓친 건 사실로 보인다가 의문사 위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저희도 굉장히 만나보고 싶었는데 다들 이제 정년 퇴직을 한 상태였어요. 본인들한테는 물어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분들이 이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특진을 했는지, 특히나 현상금 받은 것 같은 거는 개인이 아니면 또 말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단 이 사건을 수사 담당했던 검사들은 이 사건이 끝나고 대부분 영전을 했다. 그 담당했던 검사는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오르거든요. 이 수사를 잘 마무리한 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받은 걸로 보인다. 저도 사실은 이 편을 준비하면서 가장 바랬던 게 이분들을 찾는 것이었어요. 근데 방송 이전에 취재 과정에서도 나오시지 않았고 방송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으세요. 2001년, 2004년에는 대책위원회에서 1억의 현상금까지 걸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제보를 주시는 분께 1억을 드리겠다. 그때도 이분들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할 때는 그래도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한번 살아 계신다면은 제보를 주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제보를 낸 건데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분들이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로버트 코슈너의 조수로 일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좀 수소문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망했다는 사실만 확인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체 상태만 본 상태에서 그 다음날 나오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주변 취재를 깊게 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을 2001년, 2004년에 일본에 있는 카미야마 박사에게 보내서 부검 소견서를 받았는데,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손톱과 발톱 사이에 응혈이 보인다, 침 같은 걸로 고문한 흔적이 있는 걸로 보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그분도 역시 돌아가셨었고, 저희가 최근에 취재를 하면서 그때 당시 찍었던 그 수백 장의 사진과 카미야마 보고서까지 같이 한국의 법의학자 세 분께 보내드렸었는데, 카미야마 보고서 중에 일부는 뭐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성호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소적인 상처 뭐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됐다. 수사 의뢰도 하고 찾으려고 노력도 하셨겠죠. 근데 89년이잖아요 당시가. 그러니까 CCTV도 없고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망원이라고 하고 저희가 좀 알만하다는 뿌락치가 많았다고 해요. 안기부나 기무사 관련해서 보관한 지 한두 달 만에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테잎만 딱 사라져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 대책위원회에 어느 곳에 그 비디오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장기는 조선대의 어떤 한 병리학과 교수분이 본인이 검사를 다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앤 행위의 그 이면에 뭐 누군가의 결탁이 있었을지 아니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없앤 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더 아쉬운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상을 찍으신 카메라 기사님이 부검하는 과정만 20년 넘게 촬영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비디오를 찍으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이거는 실족사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도 찾고 싶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못 찾았고, 그리고 어쨌든 영상은 한두 달 만에 없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수색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당시 안기부, 지금 국정원, 그리고 이제 기무사,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정보를 줄 수 없다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는 나라에서 만든 단체고 조사 권한을 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집단은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자료 공개를 안 하고서 가질 수 있는 페널티가 벌금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최소한 조사위원회가 국가에서 내려준 권한으로 조사를 할 때만큼은 뭐 30년이 지나면 목록이라도 공개하게 해라. 자료 공개를 안 했을 때는 단순히 벌금뿐만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미국의 정보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의 조언을 받아보니 1989년 5월 뭐 3일 이전에 미국 정보 자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며칠 이후의 자료들은 또 꽤 있대요. 근데 그 3일과 10며칠 사이의 자료들이 비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뭔가 미국에도 민감한 무슨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를 결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철규 씨의 자료가 미국에 뭐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걸로는 보인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미국도 사실 30년이 지나면 공개해야 된다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관례적으로 30년이 지나면 목록 정도는 공개하자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걸 이제 언제쯤 공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미국 정부의 마음인 거죠. 의문사위에서 조사를 했을 때 한 분이 굉장히 좀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셨다고 해요. 당시 광주지부 정보과장이셨던 분이었는데, 정보과장이다 보니까 자기 수첩에 이렇게 빼곡히 뭐 어떤 회의에서 있었던 것들 다 기록을 해놓으셨거든요. 이제 그분 입장은 안기부는 이철규와 연관이 없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제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수첩에 보면은 어쨌든 그 이철규 씨가 몸담고 있었던 민주조선을 수사하는 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이철규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 안기부도 조선대와 민주조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그 수첩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수첩을 쓰신 분도 현재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나볼 수 없었고, 살아계신 분들은 그렇게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고 계신 거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왜 안기부 수사과장이 여기밖에 떨어질 곳이 없네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정해졌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만 봤을 때도 검찰의 당시 발표 도주하다 실족사 이거는 100%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요. 도강하다가 잘못되셨거나 아니면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도강을 했다고 보기에는 신발 신은 것 그리고 발견된 위치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고, 그럼 이제 붙잡혔다고 한다면 생기는 수수께끼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분을 그냥 붙잡아서 넘기는 게 더 현상금이나 특진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지, 잡아서 죽이는 게 당시 경찰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는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남는 수수께끼였는데, 이게 경찰들이 잡은 게 아니라 뭐 안기부가 잡았고, 이철규 씨를 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철규 씨를 통해서 대규모 간첩 공작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철규 씨를 잡아서 배우를 부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이철규 씨가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능성을 따지고 본다면 두 개 중에는 약간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30년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이 마음먹고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은 30년 동안 감춰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 개인의 일들에 국가가 조금이나마 연관이 돼 있다면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더라도 국가가 해결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다시 한번 알리고, 제 또래들이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한 번 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40년, 50년, 60년이 지나도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